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비판하고 내 일에 대한 비판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동양 문화의 굉장히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 비판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한 디베이트가 되게 얕아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 사람들 피가 달라요. 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다르지? 뭐 왜 너는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생각하기에 최대한 합의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사장님 말을 따르자. 차라리 예를 들면 이게 팀워크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팀이 깨지진 않으니까. 팀이 깨지진 않을까. 사람 사진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사람 사진하고 구분 못해요 이미. 그러니까 그 겐으로 만든 가짜 사람 사진을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걸로 얹으면 그렇죠. 그 구분 못할 거고 구분 나중에 못할 영상도 구분 못할 거고 곡도 구분 못할 거고 노래도 구분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이수만 선생님이나 네. 박진영 아저씨나 네. 뭐 방시혁 프로듀서 같은 분들이 네. 그냥 본인의 창의력을 네. 애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컴퓨터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네. BTS 같은 밴드를 만들 수 있겠네. 말하다 보니까 말리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까랑 비슷한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BTS를 유튜브로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성한 BTS인지 실물 BTS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없네 다 돼.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 합시다. 네. 배우, 배우는 제가 디지털 액터. 확실하게 예상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미 최근 영화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역 배우들이 지금은 어거지로 닮은 사람 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필요 없어지고 있죠. 아니 지금 넷플릭스에서 되게 유명해진 그리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른 아이리쉬맨 보면은 우리 그 알파치노 아저씨 젊은 때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AI를 넣은 CG로 네.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 이제 현실로 훅 넘어와서 다시 2010년으로 돌아와 보면 2030년은 영화도 찍을 수 있고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왜 고작 보이저 X는 네. 그런 뭐 자막치고 네. 뭐 책 고작이라뇨. 스캔하고 뭐 이상한 폰트 만들고 그런 거 하고 고작 있어요. 맞아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네, 고작이죠. 영화 해야지 영화. 그렇죠, 음악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 뭐 하는 짓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도 직원을 채용을 해요. 그럼 이제 패기 넘치는 신입 직원이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배우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구글에 대항하는 음성 인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왜 해봐? 구글보다 좋은 음성 인식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실험. 그럼 제가 미안하지만 안 믿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우리 회사에 이렇게 원칙들이 몇 개 있는데 구글과 네이버와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무조건 올라탄다. 세상에 할 일은 넘쳐나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네.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할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경쟁하는 게 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길 자신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걔네들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글이나 네이버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브루도 네. 음성 인식은 그 둘의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성 인식을 또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바퀴를 두 번 발명하지 바퀴를 두 번 않는다. 발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걔네보다 음성 인식을 지금은 잘 만들 수도 없고. 하지만 엔지니어의 곤조가 있잖아. 비교해야지. 어...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그들의 이 시다버리가 돼가지고 갖다 쓰고 뭐 이래서 뭐. 그렇지. 이런 거는 안 말리는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은 뭐 20년도 넘게 아니 해봤는데. 우주 저편으로 날아간다며 보이죠. 저도 이제 재밌게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이제 파이널 컷 분들은 이제 브루가 어떻게 치고 올라갈지 좀 상상도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은 시점에 좀 무너질 거다. 뭐 이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글을 아니 뭐 쓰셨는데 구글은 피한다고 했는데 어도비는 만만한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와. 네. 예를 들면 위키와 노션 다 아신다고 하고 얘기합시다. 네. 위키가 있어요. 네. 위키 뭐 컴플루언스 같은 거. 컴플런스 위키. 올드 위키. 아니면 디자이너들 같으면은 포토샵이라고 해도 돼요. 포토샵. 이런 대단한 툴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아성을 넘을 수 없다고 사용자가 막 1000만 명씩 있고 그렇지. 막 1억 명씩 있고 기능이 1만 개가 있어. 근데 여기 아주 조그만 놈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키가 컴플러스 위키가 있는데 노션이 있어. 이 기능은 100분의 1밖에 없어. 사용자는 막 10만 분의 1이야. 등장을 해. 근데 이거를 조금씩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얘가 안 주는 어떤 가치 때문에. 기능은 100분의 1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100분의 1이 너무 좋아서. 조금씩 쓰다 보면은 얘가 100분의 10이 됐어요, 만약에. 근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대 1은 아니고 100대 10쯤 돼요. 사용자 수나 기능의 수나. 근데 100대 10이 됐을 때 위키가 얘를 100대 10이면 아직 여유가 많잖아요. 내가 100이고 쟤는 10밖에 안 돼.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요. 100의
그 관성이 너무 세서. 아. 100이 움직이는 관성이 있는데 자기 부정을 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지. 못해요. 기존에 있는 유저들이 왜냐면 뭐 컨플런스 위키는 위키만의 장점이 있는데 이거랑 노션의 장점은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포토샵은 절대 피그마나 스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필로소피가 다르니까. 필로소피가 다르니까. 그럼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하냐? 내가 100인데. 그리고 그게 말이 되지. 쟤는 10밖에 안 돼야지. 그래서 두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120을 무시하고 뭐 10 우습네?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보면 말씀대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게 순식간인 거예요. 한 2, 3년 지나고 보면. 한번 대세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무시하던 게 이미 끝나버린 거야. 2, 3년 만에. 사실 그거에 되게 좋은 이가 슬랙이죠. 그렇지. 슬랙도 그런 예죠. 어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 순간 슬랙을 쓰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그런 게 한 가지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100들이 10을 신경을 써. 그렇지. 신경을 쓰는데 이 100에다가 10을 어떻게 섞어보려고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안 돼. 그런 거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뭘 해본다거나 뭐 이상한 잡탕만 그쵸. 만들었다. 뭐 페이스북이 뭘 예. 대항하려고 뭐 해본다거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많이 그러지 않나? 모든 회사가 그래요. 모든 회사가 그래요. 다 안 돼. 그래서 120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요. 또 케이스는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전략을 써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10을 하려고 해. 그렇지. 자회사로 만들기도 하고. 뭐 자회사를 만들거나 사내 팀을 만들거나 이게 10을 해요. 돌격들 만드는 거지.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카톡이 올라오면 네이버가 톡을 뭘 만든다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올라오면 인수하기 전에 대항하려고 어떻게 해본다거나 이런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한국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근데 그거를 100에다 썩는 게 아니라 별동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해. 근데 얘도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냐면 이 10은 이때까지 해오던 으쌰으쌰가 있잖아. 얘는 갑자기 중간부터 카피해가지고 가니까 이 히스토리가 없는 거지. 그게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 이 10은 으쌰으쌰 지금 완전 막 돈 벌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마약 맞은 상태가 돼요. 그렇지. 그 하이해, 이 사람이. 팀이 엄청 하이해지는 거지. 팀 전체가 하이해져요. 맞아요. 이거는 사기가 플러스 막 30 붙어 있는 거야. 기승전 게임이야. 사기 플러스 30. 이거 그렇지. 막 맞아. 장난이 아니야. 우리 그거랑 뭐 봉급쟁이들이 야 너 이거 베껴 해가지고 만든 팀하고 사이가 같을 수가 있나?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해온 게 우리의 철학이 맞았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랑 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 근데 A사가 야 만들어봐 하고 잘하는 애들 모아봐. 모였어. 그냥 뭐 회사에서 시켜서 간 거예요. 그렇지. 철학이- 차출된 거야 차출. 차출된 거야. 나는 뭐 이런 걸 잘하는데 철학 이런 건 없어. 근데 쟤네들의 철학은 볼 수는 있어. 쟤네들 철학이 저거라더라. 철학을 카피하겠지. 근데 철학은 이미 카피하는 순간 철학이 아니에요, 사실. 철학은 카피될 수 없죠. 사실은 결과물을 카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면 제가 삐우길리 카피, 뭐 세이클러 카피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100가지를 했어. 이 중에 70까지는 실제로 잘했어. 철학도 맞고 잘했어. 30까지는 우리는 이미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뺀 거지. 내부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거 슬슬 버려야 될 때가 됐어. 예를 들면 이 30짜리 기능은 잘못한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거까지 베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철학과 카피의 차이고요. 경험이 없게 차이고 사기도 달라. 그리고 얘네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애들이냐면 이 10짜리 애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회사 망하는 거고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다른 회사 가야 돼.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들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얘네들은 이거 안 돼도 원래 자기가 잘해서 차출된 거고 돌아가면 월급 있고 뭐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되는 팀이 차출된 팀이잖아요. 팀워크 좋지도 않아. 근데 막 서로 막 싸워가면서까지 잘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되게 잘 되려면 막 엄청난 논의를 하고 막 팀워크 좋다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팀워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해내려면 맞아요. 막 밤새 토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럴 의지가 없어.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이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 쟤는 뭐 같은 월급쟁이들이 왜 저러지 쟤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대기업이 스타트업이 좀 잘한 애라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대기업은 스타트업을 이길 수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딱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00인 대기업은 뭘 해야 되냐? 100인 대기업은 만을 해야죠. 제일 간단하게 대답할 네네. 수 있는 거는 네. 예를 들면 그 10까지 온 회사들은 네. 1부터 시작해서 10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100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해요. 예를 들면 맞아요. 반도체 공장 짓는 거. 그러니까 100은 100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더 잘 해야 된다. 구글이 얼마나 무서운 회사냐면은 구글은 자기 부정을 한번 한 거예요. 알파벳이라는 홀딩스를 만들고 구글 같은 회사를 더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화성 가는 거 이런 거는 그렇죠. 뭐 일자리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역사에서 배운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볼드 무브를 해야 되고 네. 요 10자리가 눈에 계속 밟히면 그냥 사버려. 유튜브도 보면 구글이 유튜브를 1.5조 원에 샀는데 그때만 해도 1.5조이 말이나 되는 숫자냐. 더군다나 그때는 유튜브의 경쟁자인 구글 비디오를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구글도 그런 걸 아는 거지. 우리가 구글 미디어 해봐야 유튜브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아까 제가 얘기한 100대 10의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안드로이드도 인수한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도 다 인수한 것들이거든요. 그 옛날 옛적의 파워포인트 같은 거는 인수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네.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 때 완전 쪼무레기일 때 전 세계의 컴퓨터라 그러면 그냥 IBM 일던 80년대 시절에 IBM 위에 올라가서 이제 MS가 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냐면 맨날 나는 어딘가 기숙사에서 20살 때 나 같은 애가 맞아. 지금 윈도우즈 이기고 뭐 익스플로러 이기고 이런 거를 만들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너무 잘 된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다 맞았지. 그러니까 다 맞았죠. 그 페이스북 나오고 뭐 구글 나오고 그전에 하는 구글 거지. 근데 나오고. 그걸 본인이 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못할 일인 것 같은데 저 기숙사에서 어떤 애가 저거 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 대기업과 그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비판하고 내 일에 대한 비판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동양 문화의 굉장히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 비판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한 디베이트가 되게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건 과감하게 남의 회사를 사건 새로운 조직을 만들건 해서 늘려야 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강점은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희끄무레한 거죠. 수박 분석을 제대로 못하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저도 미국 회사에서 2년이나 강제로 일했지만 엄청 살벌해요. 그래서 못하면 옷 벗어야 되고 잘하는 거는 엄청 잘하게 그냥 투자를 엄청 하고요. 못하는 건 무조건 방법을 찾아내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데 저는 한국 대기업 임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되게 뾰족하게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거의 받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 한국으로만 좁혀서 생각하면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전달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그럼 반대로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10명짜리 회사라고 해도 우리 회사엔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끼리 얼굴 시뻘개질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저는 스타트업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는 어떻게 잘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 사람들 피가 달라요.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목표도 다르고 맞아. 서로 용어도 달라요. 맞죠.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 일단. 그래서 뭐를 일단 인정하는 게 시작이냐면 우리 피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족이야? 우리 다른 종 피가 다르다. 나는 저그고 너는 테라니아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다르지? 뭐 왜 너는 저렇게 얘기하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저는 예쁜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라고 얘기해봐야 디자이너야. 그 사람은 근데 예쁜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예쁜 게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밸런스가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저 그렇게 막 디자인 막 예쁜 이렇게 안 하요라고 하는 그 레벨과 뭐 개발자나 기획자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거 신경 쓰는 사람 레벨과 뭐 이게 뭐 맞닿아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말이 안 통해. 피가 다르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논의하면 절대 결혼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다. 안 나요. 서로 논의하면 절대 결혼 안 나요. 그걸 결론을 낼 생각을 하는 게 욕심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그 욕심이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면 뭐밖에 안 되냐면 누가 더 뭐 목소리 크냐 그렇지. 또는 누가 더 고집 세냐. 뭐. 고집 세냐 논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기에 최대한 공평한 건 없어. 세상에 그런 거 없고 합의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사장님 말을 따르자. 차라리 예를 들면 이게 팀워크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팀이 깨지진 않으니까. 팀이 깨지진 않을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거든. 너는 빨간색이 좋지. 근데 우리 타겟 유저는 초딩으로 정했어. 그럼 초딩들한테 가가지고 초딩 10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물어봤어. 근데 8명이 파란색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하면 돼. 왜냐면 우리 목표가 유저니까. 타겟 유저의 뜻이 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거 쓸 거잖아요. 근데 8명이 파란색이 좋다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또 정답이냐고 정답도 아니야.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얘네들이 엉뚱하게 대답한 경우도 있어. 적어도 우리끼리 싸워서 팀 깨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시장에 물어보자.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에 제일 멍청한 기준, 제일 단순무식한 기준이 사장님 말 따르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기준이 사용자 말 잘 듣자. 그 더 다음에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이걸 듣고 싶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3번은 뭐냐면 뭘 찾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없어요. 부루 사용자도 잘 알고 B612 사용자도 잘 알고 V8 사용자도 잘 알고 이런 기획자는 잘 없어요. 얘가 심지어 막 신입이야. 기획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얘 개발자인데 얘가 파란색이 좋다 그랬는데 사용자 조사를 해보니까 파란색이 좋아. 확률이 잘 맞는 사람. 근데 얘 말이 계속 맞아.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무당이네 무당. 맨날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얘는 어쨌든 타겟 유저의 대표 같은 놈인 거예요.
대표 타겟 유저를 하나 회사에 만들어 놓자. 어느 팀이 잘 되냐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생기는 거예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못하냐? 안 그래요. 이거는 어떤 디자인 전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코딩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감이니까. 타겟 유저의 마음을 감으로 읽는 건데 팀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단순히 투표를 하면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수결이 최악이에요. 다수결은 최악이고 둘이 싸우다가 결론이 아니면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럼 우리 대표 4명 룰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 모든 거의 원칙은 룰을 정한다. 근데 룰을 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방법부터 제일 좋은 방법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야 우리 결론이 안 나면 4명의 투표로 한다. 그리고 여기엔 토 달지 않는다. 요 4명? 무당 무당 4명? 무당 4명. 이 무당 4명의 말을 따른다. 오케이, 거기에는 오케이. 토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론은 하되 이거는 토론으로 절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을 제일 높이려면 무당의 말을 듣는 게 낫다. 왜냐면 그 무당들이 그동안 잘 맞췄으니까. 그렇지. 그거밖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당이다라는 것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는 이제 토론적으로 히스토리 알겠죠. 그거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이번에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이 잘 알아맞힐 확률이 떨어지면 무당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이잭스에서는 저희 브루팀은 정확하게 그 무당 시스템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히스토리를 남기고 있어요. 보이저엑스가 이 샤머니즘 기업이었어. 인공지능하는 예를 들면 샤머니즘 그거 기업. 어떻게 뽑냐면 저희 이렇게 뽑아요. 최근에 한 일은 필터 기능을 릴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필터 기능을 전체 브루 사용자 중에 몇 프로가 쓸 거냐 레인지를 딱 주고 객관식으로 맞춰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용자 피드백이 무당 시험이 있구나 회사에 네, 무당 시험. 무당 시험이 맨날 있어요. 저희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있어요. 무당 테스트. 와, 나 이거 우리 회사에도 해보고 싶어. 너무 좋다. 무당 시험.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도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 무당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네. 내가 좀 더 유저 마인드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겠네.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하게 돼요. 그걸 저희 반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반성 프로세스. 무당 뽑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반성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반성을 되게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했잖아요. 나는 이게 필터가 열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막 토론에서 싸웠어 심지어. 아이씨, 야 그게 잘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싸웠잖아. 그럼 기억에 남다고. 그렇지. 그래서 투표를 하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내가 투표를 잘못했네. 그러면 이게 어댑테이션이 돼서 궤도가 반성을 맞아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좋아져요. 그게 하나가 있고 누가 그러네. 무당인지 아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빨리 얘기해. 진짜 이러면 궁금한데? 어떡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상도위에 온다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 뭐예요? 이게 이것도 아까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뭐 아예 피가 달라서 힘들다. 이거 더 큰 얘기인데 네. 내가 칭찬을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칭찬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 언어에 어떤 근본적인 불행 같은 거예요. 불행의 원천이야. 맞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달라. 네.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마다 기분이 다 다르고 전달이 안 돼. 네.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글을 잘 쓰고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로지텍 마우스 나 이번에 이 모델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유 대표님은 야 그거 안 팔릴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대박 날 거라고 말한 거는 얘가 매출이 1억이 날 거라는 뜻이었어요. 내한테 대박은 이게 1억이라는 거야.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유 사람도 대표님은 아 별거 없어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억이야. 1억밖에 안 돼. 이렇게. 그게 투표해 보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좋네. 얼마나 서로 말이 안 통하는지가 투표해 보면 다 알아. 왜냐면 아니, 이런 서로 중요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투표하기 직전까지 이거 너무 우리 청기누 소리인가 싶었다. 나쁜 사람이네. 투표하기 직전까지 서로 막 잘 되네 안 되네를 막 토론을 엄청 한 거야. 왜냐면 투표하기 직전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토론 그렇게 해놓고는 투표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5%래. 저는 오늘 느꼈는데 보이저엑스에 계신 이 젊은 직원분들은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의 저는 핵심 키워드 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지능이다. 인간지능, 샤머니즘으로 인공지능 끝장을 내는 기업 보이저엑스. 그러네 그렇게 되네. 그러네.